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의 미세한 흠집과 온도 변화가 미세 플라스틱 방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 보관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흔히 하는 냉동 보관 후에 해동해서 섭취하는 과정 역시 플라스틱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나노플라스틱과 독성 화학물질이 배출되어 음식이나 음료에 스며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타이렌 성분이 식도암과 췌장암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플라스틱에는 약 16,000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200개가 고위험성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수 한 병에는 평균적으로 약 24만 개의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혈액이나 간, 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나노 입자와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체내에 축적될 경우 면역 체계 이상이나 스트레스 유발, 아동 발달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수병 재사용을 자제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세라믹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 생수병, 편리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체재 사용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최대 350억 달러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전력 규모는 3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AI 반도체가 집적된 곳은 없습니다. 1기가와트는 75만에서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G 창업자의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스톡팜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데이터 센터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전남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전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미국에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텍사스 데이터 센터보다 3배 이상 큰 규모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2030년까지 최소 5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톡팜로드는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최대 350억 달러까지 투자할 방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착공은 올 초반 시작돼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브라이언 군은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원숭이 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용 원숭이들이 국내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는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실험용 계자비 원숭이 340마리를 수입했습니다. 이후 센터 자체 검사 결과 그중 200여 마리에서 원숭이 비 바이러스 감염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치명적인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원숭이의 타액, 소변, 대변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염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측이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해당 원숭이들을 방치했고 관계 당국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센터 측은 항체 검사 결과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위험 병원체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후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200여 마리는 납품업체의 국내 사육시설로 반품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경청에는 단순히 연구 장소를 변경한다는 신고만 이루어졌고 감염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품된 원숭이들은 전북 정읍, 충북 오창, 경기 성남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일이 2021년 11월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업체를 통해 다시 반입된 원숭이 340마리 중 50여 마리에서 원숭이 비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이번에도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원숭이들을 업체로 반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전북지방환경청이 증명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품을 막으며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염 의심 원숭이들이 반품된 이후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용 동물의 수입 및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